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4대째 이어져 온 의사 가문의 찬란한 후광이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대한 역사적 스캔들로 변했습니다. 화려했던 명문가의 타이틀 뒤에 숨겨져 있던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는 이제 배우 본인을 넘어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와 병원에까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파국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먼 옛날 조상의 잘못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연예인이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4대에 걸쳐 축적된 부와 사회적 특권의 뿌리가 식민지배 부역의 결과물이었음에도 이를 성찰하기는커녕 공적 매체에 나와 가문의 영광으로 미화했던 태도가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랑스러운 유산이었고 그 화려한 이면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최근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차세대 한류 여배우로 주목받던 하영은 방송에 나와 자신의 4대째 의업을 이어오고 있는 명문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증조부가 대한제국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인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했으며 심지어 고종 황제의 진료까지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 뒤에 숨겨진 완벽한 가문의 내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가문의 딸이라는 이미지는 그녀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완벽한 배경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된 누리꾼들의 검증 작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과 네티즌 수사대가 방송에서 언급된 이력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역사적 사료들을 추적해 나간 결과 증조부의 실명이 드러났고 그 실체는 가문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조부 안상호라는 인물의 이름이 발굴되는 순간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가문의 진짜 역사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고종 황제를 치료했다는 자랑스러운 의사의 이면에는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충격적인 행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달된 화려한 미화는 순식간에 수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불씨가 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가문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여준 소속사와 가문 측의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하게 의혹을 부인하던 태도를 취하다가 객관적인 언론 보도와 역사적 사료들이 연이어 제시되자 성급한 답변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붙은 대중의 분노를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닌 역사적 기록으로 증명된 진실 앞에서 어설픈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단순히 증조부라는 한 개인의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협력으로 얻은 부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자손들에게 세습되어 현재의 특권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모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병원은 과연 어떤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믿었던 과거의 유산이 이제는 가문 전체에 존립을 흔드는 거대한 위기의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한제국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도쿄의 유명한 의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안상호라는 인물은 한국인 최초로 서양 의사 면허를 취득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귀국 후 종로의 의원을 차리고 황씨를 진료하며 엄청난 명성을 얻었지만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자 그의 선택은 민족이 아닌 식민통치 권력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되었을 때 안상호는 경성에서 열린 추모준비위원회에 조선인 대표 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원수를 추모하는 자리에 당당히 서서 일제의 눈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16년에는 매국노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던 친일단체 대정치목회의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식민지배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918년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자신의 가정을 소개하며 자신은 완전히 일본인과 다름없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선 옷은 단 한 벌도 입지 않으며 매운 음식조차 먹지 않는다는 자랑은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버렸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식민지배의 상징이었던 경성신사 참배기관, 즉 천황제 신사의 운영 대표 8인 중 1명으로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함께 이름을 올렸던 조선인 대표 7명은 모두 후퇴 친일 인명사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골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일제의 민족 머싹 공작에 최일선에서 협력하며 기득권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배우 하영이 자랑스러워했던 증조부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협력했던 생계형 친일이 아니냐는 변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상호가 걸었던 길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더 높은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식민 지배에 부역한 길이었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얻어낸 부귀영화는 그 가문의 기틀이 되었고 후손들에게 찬란한 유산으로 물려졌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가문이 누린 특권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부역의 대가로 축적된 자산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해방의 혼란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되었고 자손들의 엘리트 코스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조상의 식민지 협력 행적은 까마득한 세월 속에 묻혀버렸고 가문은 오직 4대째 의수를 이어온 명망 있는 집안이라는 껍데기만을 남긴 채 대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지 쌓인 옛 신문과 공식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증조부의 부역 행적들은 후손이 방송에 나와 가문을 미화하는 순간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의사 가문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식민지배 부역의 역사는 이제 대중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역사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대한제국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증조부 안상호와 완전히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나라의 지원을 받아 일본 도쿄 자해의원의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 근대의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익남 선생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특권을 누리며 의학을 공부했고 김익남 선생은 안상호보다 불과 3년 먼저 졸업한 까마득한 학교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걸어간 삶의 궤적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던 위기의 순간 김익남 선생은 귀국하여 대한제국의학교의 교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32명의 근대 의사를 직접 양성해내며 이 땅의 서양의학의 기틀을 다졌고 한국 최초의 의사단체인 의사회를 창립하여 민족의 복원과 의학 발전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국권을 빼앗기자 망설임 없이 만주로 망명하여 춥고 배고픈 독립운동의 길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반면 배우 하영이 자랑스러워했던 증조부 안상호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귀국 지시조차 어겨가며 현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정부의 상환을 요구했던 그는 돌아온 이후에도 민족의 계몽이나 독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만을 위해 식민통치 기구인 경성부협의회 의원을 지냈고 종로, 금융조합장을 역임하며 일제가 만든 식민지, 기득권 구조의 핵심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똑같이 대한제국의 국비 지원을 받아 학문을 익혔음에도 한 사람은 민족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가시밭길을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식민지배의 부역자이자 기득권층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민족의 비극 앞에서도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웠던 안상호의 삶은 김익남 선생의 숭고한 헌신과 비교되어 더욱 거센 역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이러한 극명한 삶의 궤적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후손들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세월 속의 묻혀인들의 희생은 세월 속에 묻혀 잊혀갔지만 친일 부역으로 불을 쌓은 가문은 4대째 의료 명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회적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자랑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말하려면 최소한 조상이 걸어간 길에 대한 엄중한 성찰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일률적인 미화와 자랑뿐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는 화려한 이력만을 강조하며 일제의 식민지배에 어울렸던 어두운 과거는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조상의 부역으로 누린 특권을 바탕으로 자라난 후손이 그 조상을 다시 공적 매체에서 미화하는 행태는 역사의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의 너무나도 다른 삶은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명문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 앞에 겸손하지 못한 특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번 사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와 병원으로 불길이 번져나간 과정은 가문이 누려온 특권의 실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어 대중의 큰 충격을 자극했습니다.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난 직후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직계 후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사회적 지위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과거 언론과 진행했던 인터뷰와 아버지가 신문에 기고했던 수필이 재조명되었고 그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이미수 코어메드 전 대표가 2011년 한 매체와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는 커다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재산관을 설명하면서 금고에 현금 1억 원을 오랫동안 넣어두었을 때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고 다음번에 2억 원을 넣어두었을 때부터는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대중이 주목한 것은 발언의 맥락이 아닌 그 엄청난 재력의 출처였습니다. 더욱 시선을 끌었던 것은 그녀의 남다른 해외 유학 이력이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1970년대에 해외로 건너가 5년 동안이나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 사정과 경제적 이유로 일반인들의 해외 유학을 극도로 제한하던 시기였습니다. 높은 비용과 엄격한 규제 때문에 평범한 가정에서는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장기 해외 유학을 5년 동안이나 다녀왔다는 사실은 가문 내의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막대한 부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식민지배에 협력하며 축적된 증조부의 자산이 1970년대 해외 유학이라는 특권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자녀 세대의 엘리트 교육으로 세습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대학에서 15년 넘게 강의를 하고 의료 전문지 편집장을 거쳐 의료 정보기술 기업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문의 부가 세대를 거치며 어떻게 사회적 자본과 권력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아버지 안병문 의무원장이 2002년 일간지에 기고했던 수필 역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자신의 학력과 의사로서 걸어온 길을 적으며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당초 이 문장은 딸의 장애 극복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감사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조부의 친일, 부역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중은 이 문장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는 표현은 역사적 정죄와 친일 청산의 바람을 피해 가문의 부와 명예를 무사히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과거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세월의 흐름을 이용해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그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회사 역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던 코어메드와 아버지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병원에는 대중의 비판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4대째 이어져 온 의료 명가라는 화려한 홍보는 식민지배 부역의 대가로 세습된 특권이라는 주홍글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문이 자랑스러워했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가문 전체를 짓눌러버리는 거대한 비판의 짐이 되었습니다. 조상의 과오를 성찰하지 않고 세월의 뒤에 숨어 누려온 특권은 마침내 대중의 엄중한 역사적 검증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며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완전히 일본인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며 내선일체를 부르짖고 신사참배기관의 운영 대표로 활동했던 인물이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의 가문에 족보를 올렸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힘든 충격입니다. 대중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족보 등재와 신분 세탁을 둘러싼 가문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들이었습니다.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이후 누리꾼들과 역사 추적자들은 가문의 족보와 과거 기록들을 한층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선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적 정체성을 완벽하게 부정하며 식민지배 권력의 최일선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가문이 정작 해방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가문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집안 친척으로 알려진 인물이 족보를 직접 확인한 결과 안상호와 그의 아들 안병문 씨까지 수능 안시 3파 찬성 공파, 하결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결상 도산 안창호 의사와 먼 친척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담함을 넘어선 실망감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옷은 단 한 벌도 입지 않고 매운 음식조차 먹지 못한다며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인물이 나라가 해방되고 일제가 물러나자 정작 민족의 영웅이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가문의 패밀리 트리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히 우겨넣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식민지 부역으로 누린 부귀영화를 숨기고 해방 이후의 사회에서 신분 세탁을 도모하려 했던 전형적인 친일파 후손들의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가문의 수치라 여겨져 족보에서 박탈당했을 것이라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지만 실제 족보에 이름이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진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족을 배신했던 인물이 해방된 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 가문의 일원으로 포장되어 신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이중성에 대해 대중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족보 등재 사실은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가문을 미화했던 발언과 맞물리면서 더욱 거센 비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4대째 의사 가문이라 자랑하며 가문의 사회적 후광을 방송 활동과 셀럽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했던 배경에는 이처럼 왜곡되고 포장된 역사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의 과오를 철저히 감추고 필요할 때마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이름과 자랑스러운 의료 명가라는 타이틀을 번갈아가며 활용해온 가문의 행태는 대중으로 하여금 역사의 정의가 어디로 흘러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친일 부역으로 쌓아 올린 부와 지위, 그리고 해방 후 이뤄진 신분 세탁은 4대에 걸쳐 내려온 완벽한 특권 세습의 사슬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대중의 집단지성, 그리고 남아있는 사료들은 세월의 먼지 속에 숨겨져 있던 신분 세탁의 흔적을 철저하게 파묘해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숭고한 이름 뒤에 숨어 가문의 어두운 과거를 덮으려 했던 시도는 이제 대중의 엄중한 역사적 단죄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가문의 오점을 남게 되었습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대중무타계와 광곡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손절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대중의 소비와 직결된 광고계였습니다. 하영을 모델로 기용했던 대기업 브랜드들은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공식 채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두었던 광고 영상과 화보를 즉시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정서가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에 친일파 후손이라는 논란을 안고 가는 것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빠르게 브랜드와 배우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기업들이 보여준 이러한 신속한 손절은 논란의 여파가 단순한 연예계 가십거리를 넘어 사회적 불매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방송가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대응 역시 매우 냉정했습니다. 하영이 출연하여 가문의 내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은 다시보기 서비스와 인터넷 클립 영상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방송사는 조상의 친일 행적을 미화하는 장으로 쓰여졌다는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장면은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연출되었습니다. 하영이 주연을 맡아 공개를 앞두고 있던 신작 드라마의 라운드 인터뷰가 행사 바로 전날 전격 취소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행사가 예정된 날이 광복절 하루 전날이라는 점에서 제작진과 플랫폼 측은 거센 역사적 역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취소는 단순히 하영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함께 출연했던 동료 배우와 제작진 전체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작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고생했던 수많은 스태프와 출연진의 노력이 한 배우의 가문 논란으로 인해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친일 미화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손절 사태는 지자체의 공식 홍보 채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지자체는 과거 공식 블로그에 안상호를 해당 지역의 독립운동가로 잘못 소개해 올렸던 게시물을 뒤늦게 확인하고 급히 비공개로 전환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정보쇼로 인해 친일 행적을 남긴 인물이 독립운동가로 포장되어 있던 황당한 오류가 이번 대중적 검증 과정을 통해 비로소 바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대중문화계와 광고계, 그리고 지자체까지 보여준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은 우리 사회가 역사적 가치와 공적 책임에 대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차세대 한류 스타로서 주목받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조상의 과오를 미화한 대가는 차가운 방송계의 매장과 대중의 외면이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라는 논란이 거세질 때마다 일각에서는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현대판 연자제이자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조상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후손이 전부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먼 과거의 일로 현재 활동하는 연예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분노는 단순히 그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생물학적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대중이 진정으로 분노하고 환멸을 느낀 지점은 조상이 식민지배에 부역하며 쌓아올린 부와 특권을 4대에 걸쳐 누려왔으면서도 이를 성찰하기는커녕 공적 매체에 나와 자랑스러운 가문의 유산으로 포장하고 셀럽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업적 도구로 자발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의 위치에서 누리는 부와 영향력은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조상의 과오로 얻은 사회적 자본을 자신의 후광으로 삼으려 했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무게와 비판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의 영역입니다. 조상의 덕은 누리고 싶지만 그 과오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한 기득권 세습에 대해 대중이 느껴온 깊은 허탈감을 다시금 자극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후손으로 겸손한 행보를 이어가는 연예인들과 이번 사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린 특권을 자랑거리로 삼은 행태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가문에게 찬란한 미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4대째 이어져 옥명문가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어있던 식민지 부역의 실체와 이를 성찰 없이 소비하려 했던 오만함은 결국 가문 전체를 커다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파동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적 사실 앞에 얼마나 겸허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찰 없는 특권이 어떤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엄중한 교훈을 여러분은 조상의 친일 행적을 공적 매체에서 미화한 이번 사태와 그
그로 인해 벌어진 연쇄적인 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깊이 있는 탐사 보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